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이 직무 관련 역량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실제 지원자의 사례를 첨삭을 하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아무래도 이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난도질을 부탁드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마음을 담아서 피철철의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과 점검해야 할 세부적인 항목은 그 직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이기 때문에 모든 지원자들이 할 말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기업이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것은 경력자만큼의 전문성을 보여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 지원자가 경력자는 아니지만 신입으로서 지원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해왔는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고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 부분도 이야기 드려봅니다. 자, 오늘 자기소개서는 일단 합격 수준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항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실제 사례를 보는 게 더 많이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1차적으로 첨삭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본인이 열정적으로 준비했던 경험, 즉 이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거죠. 직무 수행 능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전문성이나 뭐 직무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도전 정신을 강조한다든지 책임감을 강조한다든지 뭐 팀워크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키워드로 접근했다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출제자의 의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기술, 능력, 지식에 대해서 기술해 줘라. 본인만의 기술이라고 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성을 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것을 자신만의 어떤 무기로서 표현하라고 하니까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무시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았던 노력들에 대해서만 적절하게 언급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이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산업과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 분석이 좀 덜 된 상황이라면 이 항목에서 대체 출제자가 어떠한 키워드를 많이 좋아할까 그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자기 경험에서 어떤 키워드를 부각시켜야 될지 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평상시에 얼마나 산업기업 직무에 대한 분석이 잘 되어 있는지와 연결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더 염두에 두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자소서가 왜 합격 수준이냐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가지고 이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쓴 건지 그리고 어떻게 난도질이 좀 진행될 것인지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 부분인데 이 지원자는 이제 식품기업의 이제 품질관리 직무로 지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 전 품질관리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상 안 보겠습니다 하신 분 계신데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점검하셔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영상 시청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좋은 답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적절하게 이 직무에서 직무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목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 키워드를 특히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역량이 중요 관리점 결정을 본인의 강점으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친구는 일단 방향을 잘 잡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위생안전을 책임진다라는 것은 이 직무의 목표인데 지원 직무의 목표가 무엇이고 해당 그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이해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 친구가 그래도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왔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저는 일단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과연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증명할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품질관리 직무 지원자가 아니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이 중요 관리점 결정이라는 부분이 뭐 여기서 얘기하는 뭐 CCP와 연결지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보니까 지원자가 향후 입사해서 수행해야 하는 그러한 유사 역할과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성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작성한 점은 저는 뭐 굉장히 적절하게 작성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초대장을 받았다라는 게 성과이긴 한데 참여한 사람들이 다 초대장을 받은 건지 아니면 뭐 3%만 초대장을 받은 건지 그런 객관적인 성과를 부각할 수 있다면 더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참여했는데 모두 다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거면 굳이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즉, 이 성과라는 것을 수치화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활동은 맞습니다. 다만 내가 수치화했을 때 좋은 상황이 있고 아닌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을 고려하셔서 수치화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꼭 수치화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인턴십을 통해서 해당 뭐 관계자가 나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다라든지 그런 정성적인 부분으로도 성과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치화된 부분으로만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을 좀 보면서 갑자기 여기 보면은 이 과정에서 공정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다. 자, 요 얘기는 뒷부분에 다시 제가 얘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부족함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일 텐데,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좀 부각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저와 계속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지원 직무에 필요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다양한 학습 경로 등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학습했다라든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직무 설명책을 집필하는 등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신이 해당 지식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구체화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강조하는 이 직무 역량 표현법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되게 잘 썼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친구는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꾸준하게 어떤 부분들을 노력해 왔구나.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의문이 좀 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부족함인데, 아니 선생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에서 답변하려면 우리가 정말 뛰어난 부분들을 얘기해도 지금 뽑힐까 말까인데 부족하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감점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전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필살기의 조각내기 개념 중에서도 답변의 차별화에 해당되는 그러한 작성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은 앞부분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력자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굉장히 신입으로서 해당 직무에 열정을 가지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보완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좀 걱정이 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나 면접 답변에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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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때로는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더 학습했는지 그 학습의 목적을 좀 더 진솔하게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다면 면접관에게 굉장히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답변의 차별화다. 왜 이게 차별하냐? 모든 사람들은 잘한다인데 나는 같은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한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게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잘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굴곡을 줌으로써 평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은 다 자소서에 면접의 답변에 잘한다라고 하니까 거짓말 같은데 이 친구 갑자기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친구는 거짓말하고 하는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누가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걸 거짓말을 하겠어요. 다 잘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내용에 신뢰성을 갖고 우호적으로 이 내용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역량의 발전 단계를 섞어가면서 지속적으로 관련된 노력을 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요 답변의 차별화를 강조하실 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있거든요. 아무리 부족함이 있고 보완했다라고 하더라도 분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내가 잘한 게 70이어야 되고
부족하다라는 게 한 2, 30 정도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부족함이 하나도 아니고 부족하다라고 해버리니까 전반적인 이 글의 느낌 자체가 자신감이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하나 정도로 언급하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부족함이 아니라 입사에서 상사와 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식까지 공부했다. 혹은 입사 후에 동료들과 땡땡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 하고자 이렇게 했다 해서 약간 부족함이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입사에서 실제로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러한 측면으로 좀 접근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이 안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직무 역량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글자 수가 600자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썼다라는 거, 저 그 부분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고, 이 정도만 쓰더라도 저는 합격에는 일단 큰 문제는 없다. 자소서 수준에서는. 물론 면접에서는 요 CCP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했는지, 어떻게 원인 파악을 했는지 말 그대로 추가적인 면접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잘해야 이게 증명이 되는 거긴 한데, 자기소개서는 어쨌든 글자 수의 한계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작성하면 탈락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합격 자소서다라고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썼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우리 지원자는 이 중요 관리점 결정이라는 이 CCP 관련해서 강점이라고 더 부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역량을 좀 발전시켰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보지만, 자기소개서에 뭐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합격은 합격인데 우리가 이제 구성적인 부분도 고민이 좀 되잖아요. 구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제목을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뭐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줄이는지, 약간 이런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까지 언급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를 쓰는 실질적인 어떤 고민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소제목인데 소제목은 이 내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밋밋한 것 같아요. 우리 지원자가 이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지식과 경험으로 준비된 이제 너무 상투적이고 죄송하지만 제 기대 수준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소제목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원자가 작성한 본문의 내용에 비해서는 아주 아쉽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럼 어떻게 소제목을 쓰는 게 더 좋은가요? 지원 기업의 어떤 목표를 고려해서 로열티를 차라리 부각한다든지, 본인 핵심 역량 키워드를 언급한다든지, 아니면 뭐 본인 직무 열정, 본인 어떤 직무 열정을 요약했던 것들을 좀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글자 수가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600자 입력이 가능한데, 사실 이게 지금 내용을 좀 보면은 충분히 이게 지금 600자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소제목을 그냥 생략하셔도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부분에서 명확하게 본인이 어떤 키워드를 강조할 것인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제목을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작성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했을 것 같아요. 땡땡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혹은 CCP 결정 강점으로 땡땡 목표 달성, 이런 식으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 나는 이 기업만을 위해서 이 자소서를 작성한 것이다 라는 로얄티를 부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기업의 사업 목표, 그거 하나 갖고 온 다음에 로얄티를 더 강조하는 그러한 방법을 좀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좀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어떤 거를 강조할 것인지 두 갈씩을 썼다라는 거, 이것도 되게 잘했어요. 평가자로 하여금 이 친구가 뭘 강조하겠구나,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부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자, 근데 이 마지막을 좀 보니까 내용이 너무,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나마 나름 읽히긴 잘 읽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워드 기준으로 한 줄 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일단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말 그대로 문장이 거의 이제 두 문장 느껴질 정도의 분량으로서 지금 작성이 좀 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장을 좀 나눠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지원자가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느냐? 아마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문장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장을 나누다 보면은 약간 글자 수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보니까 줄일 수 있는 게 지금 태반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위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줄여봤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조사를 조사 버려라. 그 다음에 요 내용을 보시면은 당시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보다는 그냥 당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한자식 표현을 통해 가지고 글자 수를 또 요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글자 수를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글자 수를 요약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글자 수가 삭제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렇게 좀 더 반영하면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 키워드를 정말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의해서 합격이 결정된다라는 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평가자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 자소서를 면접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좀 간결 명확한 그런 구성과 문장 작성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글자 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역시나 오늘도 좀 보여드려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나도 올바른 자소서 작성 혹은 면접 답변 완성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직무 역량을 보여주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난도질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난도질한 부분이 없을 정도로 저는 충분히 좋은 자소서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 20일 완성 프로젝트 잘 이수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좀 쓰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활용도 해보시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서 합격할 수 있기를 또 진심으로 기원드려 봅니다. 공채 기간 동안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폭풍 지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